안녕하세요. 펜트메가 오렌지보드 2D 외관 결합 검사 장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3학년으로 공통적으로 기구 설계를 맡았으며 개인적으로는 각자 한 가지씩 검사 알고리즘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경석 학생은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품 파손 검사를 맡았으며 마종원 학생은 서프 알고리즘으로 프린팅 검사를 맡았고 저 김하연은 율로 알고리즘으로 부품의 유무를 검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두빈 학생은 평균 해시 매칭 알고리즘으로 극성 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구 설계 및 구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관 프레임은 안막천을 덮기 위한 큰 프레임, 컨베이어 벨트를 이루기 위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부품들을 달기 위한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바슬러 카메라, 분류통, 분류 보정 장치, 모터 브라켓, 안막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태핑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배선과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 유무 검사를 위해 쓰인 욜로 알고리즘입니다. 욜로는 객체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심층 신경망으로 한번 보는 것만으로 이미지 내에 위치한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바슬러 카메라로 영상을 획득하여 부품 인식률 및 좌표를 검출하게 되는데 이때 인식률이 0%이면 부품이 없는 것, 0%가 아니면 부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욜로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거듭적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최적의 가중치 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MFC로 검출 가능하게 만들고 우선 인식률을 가져옵니다. 레코그니션 레이트라는 8개의 방을 가진 플로트형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이미지 C 파일에서 각 부품의 인식률을 보이는 바와 같이 레코그니션 레이트에 담습니다. 다이얼로그 CPP 변수로 익스턴을 이용하여 가져온 후 오브젝트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 인식률이 0인 부품이 존재할 때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으로 최종 카운트 값이 정해져서 없는 부품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없는 부품의 수를 리스트 컨트롤에 추가시킵니다. 다음은 다른 검사를 위해 인식된 각 부품의 좌표를 얻어오기 위한 코드입니다. 로케이션이라는 2차원 플로트 배열 변수를 선언하여 오브젝트의 시작점의 XY 값, 바운딩 렉트의 너비 높이 값을 로케이션 변수에 담고 인식률 가져오는 것처럼 다이얼로그에 가져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부품의 유무와 없는 부품의 개수, 있는 부품의 좌표값을 잘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매칭을 맡게 된 김경석입니다.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제가 오렌지보드 파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 매칭이란 어떤 이미지에서 부분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는 방법으로 어떠한 이미지에서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가장 비슷한 영역을 표시해주는 기법입니다. 매우 유명한 기법이고 오픈CV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지만 직접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현을 하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보자면 정상 이미지를 4분할하여 원본 이미지와 템플릿 매칭하여 나오는 매칭률들을 확보하고 검사할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또한 4분할하여 템플릿 매칭시키고 매칭률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두 영역에서 나온 매칭률들을 각각 같은 영역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한 값이 비슷한가, 매칭시킨 부분이 정상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 정상 이미지를 보면 4구역 모두 매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4개의 영역 박스가 나오게 되었지만 그 옆 상단 영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진을 보면 부품 상단에 찌그러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5 곱하기 5 행렬과 3 곱하기 3 행렬이 있습니다. 5 곱하기 5 행렬을 검사할 이미지라고 보고 3 곱하기 3 행렬을 템플릿 매칭에 사용할 정상 이미지라고 예시를 듭니다. 3 곱하기 3 행렬을 5 곱하기 5 행렬의 좌측 상단에 겹치는 부위를 곱해 모두 더하게 됩니다. 3 곱하기 3의 영역이 겹치니 총 9개를 곱한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결과 이미지의 1,1 픽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연산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역을 검사하고 나온 값들로 하나의 템플릿 매칭 결과 행렬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행렬 중 가장 크기가 큰 부분이 매칭되는 부분으로 3 곱하기 3 행렬이 5 곱하기 5 행렬 중 가장 비슷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좌표가 됩니다. 현재 그림상으로는 가장 오른쪽 아래가 값이 가장 크게 나왔고
실제로 5 곱하기 5 행렬의 값과 3 곱하기 3 행렬의 값을 비교해보면 가장 우측 하단이 동일한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고 실제로 사용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자 정의 템플릿 매칭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지정된 수치의 밝기 값으로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보다 크다면 정상, 작다면 불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값은 여러 번의 불량보드와 정상보드를 검사해보며 평균값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은 속도 향상을 위해 사이즈 축소한 뒤 연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3번의 2x2 함수는 템플릿 매칭을 진행하여 나오는 4개의 결과를 저장시키는 함수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번은 3번의 2x2 함수로 나온 4개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밝기를 뽑아 더블 변수에 저장시켜 놓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2x2엔 정상 이미지만 2번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템플릿 매칭 결과를 뽑아오게 됩니다. 그 후 검사할 이미지와 정상 이미지를 다시 한번 2x2 함수로 템플릿 매칭 시키게 되고 3번의 코드로 두 매칭 결과의 차를 비교해 정상이 나온 영역을 네모로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된 영상을 리턴시키게 됩니다. 다음 2x2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 이미지를 4개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검사할 이미지 또한 4개로 분할하여 저장시킵니다. 이 영역들로 4개의 스레드를 작동해 각각 템플릿 매칭 시키게 됩니다. 4개의 스레드 동작 후 각각 매칭이 종료되면 값을 모두 받아내어 표시하게 됩니다. 스레드 내에는 각각 연산을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산 방식은 앞서 설명했던 연산식과 동일하며 각각 행렬의 픽셀 값들을 계산해 하나의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코드는 끝나게 되었고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인 보드 10회와 파손된 보드 10회를 실험한 결과 화면으로 지정한 밝기값은 0.09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지를 확인하면 정상은 정상으로, 불량은 불량으로 모두 100% 분류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8개의 부품을 검사하면서 제대로 된 부품 수량이 잘 나오지 않았고 가끔 매칭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부품의 파손도가 크지 않으면 모두 정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 결과로 미세한 부품 결함을 검출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파손이 쉽게 보이는 정도는 검출을 시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펨트메가에서 극성검사 부분을 맡은 19학번 박도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영상 획득, 전처리, 캐니 엣지, 평균 해시 매칭을 거쳐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게 됩니다. 부품 분량의 기준은 검사하고자 하는 부품인 오렌지2가 뒤집혀 있는지 아닌지 글자의 모양으로 판단하여 뒤집혀 있다면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고리즘의 흐름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획득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정지하면 영상을 촬영하고 욜로가 만들어내는 부품 좌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ROI를 설정한 후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 후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고 이진화를 진행한 후 모폴로지 열림 연산까지 수행하여 최대한 잡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캐니 엣지 검출로 엣지를 검출해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해시 매칭을 사용하여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로 설정한 뒤 전체 픽셀의 평균값을 도출하고 평균값과 각 픽셀을 비교하여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진 픽셀은 1,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1로 설정된 픽셀이 300픽셀 미만이라면 모든 픽셀 값을 1로 채우도록 코드를 짜았는데 이 이유는 애매한 잡음이 글자와 비슷하게 조금만 생길 경우 불량임에도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해시 데이터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굿 이미지와 비교하여 거리를 구하고 여러 번의 실험 결과에서 찾아낸 정상 보드 구분 임계값 0.27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리값이 임계값보다 낮으면 정상, 높으면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총 20번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20번의 테스트 케이스 내에선 검출률이 100%로 완벽했으며 간단한 파손이 있을 때에도 검출이 잘 되었습니다. 많은 시도 중 아주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보드의 이동으로 밝기값이 심하게 변동되는 소수의 사례였습니다. 평균 해시 매칭은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이를 잘 이행하고 적당한 임계값 설정과 전처리 과정, 예외 처리를 잘 적용하면 상당히 높은 검출률의 극성검사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프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린팅 불량 검사입니다. 불량 검사의 흐름도는 먼저 검사할 오렌지 보드 프린팅을 선별을 합니다. 그 후 바슬러 카메라로 영상을 획득 후
정상 프린팅과 비정상 프린팅을 비교를 합니다. min distance 값이 0.094보다 크거나 0.12보다 작거나 또는 0.16보다 클 시 불량으로 판별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정상으로 판별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린팅 불량 기준은 오렌지 보드의 문자가 정확한 위치와 프린팅이 되어 있으면 정상으로 판단, 그렇지 않으면 불량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영상 획득 및 ROI 영역 추출입니다. 욜로 검사를 통한 프린팅 부분의 좌표값을 받아 ROI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프린팅이 정상으로 나왔을 때 녹색 박스가 그려지면 정상 부품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프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1의 검사할 이미지와 이미지2의 특징점 검출 이미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매칭 결과 중 최소값의 거리를 변수 min dist에 저장을 하고 최대값의 거리를 min max dist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draw matches 함수로 매칭 결과 부분을 그려줍니다. 조건문을 이용해 min distance 값이 0.094보다 크고 0.12보다 작거나 0.16보다 작을 시 불량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시 정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정보 관리입니다. 부품 유무 결과, 극성 검사 결과, 파손 유무 결과, 프린팅 검사의 결과값들을 MySQL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불량이면 X, 정상이면 동그라미로 표현이 됩니다. 각 알고리즘에서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불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체 연계 멘토링입니다. 저희 팀의 멘토님은 하나정밀기계의 박경근 수석연구원님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검사할 보드의 검사 기준 선정에 도움을 주시고 산업에서 실제로 쓰이는 검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 기구 설계 조건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동작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다가 카메라에 흰색 선이 인식이 되면 멈추게 됩니다. 분류통이 움직이고 다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동작 동영상입니다. 아두이노와 바슬로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이 보이게 되고 흰색 선이 인식이 되면 영상을 획득하고 욜로 극성 검사 템플릿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린팅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획득한 영상을 불러오게 되고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프린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량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펨트메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